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제 3입니다. 문제 3은 문제 3에서 일단 첫 번째는 두 개의 정수 s와 t를 입력을 받아서,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입력 받는 거를 한 번도 앞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입력을 받아서 단 여기서 이제 s보다 t가 크거나 같다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두 정수를 입력할 때 작은 정수와 큰 정수 하나, 그런 다음에 s에서 t까지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 중에서 2 혹은 3의 배수인 것들의 합을 계산해서 출력한다. 이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어떻게 두 정수 s와 t를 입력을 받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역시 프로그램의 기본 툴은 이제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printf문을 썼죠. 그런데 이 printf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입력을 받는 함수의 이름이 scanf입니다. 그러니까 scanf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부터 입력을 받느냐면 내가 키보드에서 이렇게 타이핑하는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printf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 scanf는 이제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을 내가 키보드에서 이렇게 타이핑한 값을 프로그램이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 scanf는 이제 내가 키보드에서 친 값을 읽어와서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저장을 할 변수를 우리가 항상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둬야 되겠죠. 우리가 이 s와 t라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정수를 저장할 변수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입력하는 정수는 s에다가 s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은 t로 읽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기본 로직은 이렇게 되는데, 이 printf와 마찬가지로 scanf에서도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만 딱 써주는 것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printf를 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를 내가 s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됐었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입력 받는 값이 그러니까 출력하려는 값이 하나의 정수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포맷 스트링을 이렇게 써준 것과 사실은 이제 거의 같은 이유로 scanf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scanf가 사용자 키보드에서 입력한 어떤 값을 하나 입력을 받는데, 그때 입력되는 값이 하나의 정수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scanf %d 하면 s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가 이제 이 변수 s에 저장이 되는데, 그런데 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앞에 %라는 기호를 이렇게 붙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서는 좀 이렇게 깜빡깜빡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포인터 같은 걸 정확하게 배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건 당연한 거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일단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로 키보드로부터 정수 하나를 입력받으려면 scanf %d라는 포맷 스트링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입력된 정수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변수 이름을 적어주는데 반드시 앞에 %, 문자를 써주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외우는, 지금은 일단 그렇게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괜히 지웠네요. 예를 들면 일단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printf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냥 바로 그 입력받은 정수를 이렇게 출력하는, 조금 더 이렇게 폼을 그리고 s는 s고 t는 t다, 이런 식으로 좀 멋을 내서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s는 지금 변수 s가 아니라
그냥 화면에 내가 s 한 칸 띄우고 equal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percentage d 자리에 변수 s의 값을 대입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줄도 이렇게 바꾸어 보죠. 자, 일단 이거를 한번 우리가 실행을 컴파일을 먼저 해보죠. 어이구, 근데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네요. 에러가 두 개나 생겼습니다. 이 에러를 이제 잠깐 여러분이 읽어보면 scanf는 this function or variable may be unsafe, 뭔가 unsafe, 안전하지 않다, 이런 종류의 에러인데, 이것이 이제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어떤 버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랑 이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C에도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C에도 몇 가지 서로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라는 게 완벽하게 이렇게 통일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몇 가지 약간씩 서로 다른 어떤 버전의 C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C 언어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조금 좀 변형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심각하게 뭐가 다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MS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준 C가 아니라 MSC다. 그래서 이제 이 MSC의 경우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한 2013이나 뭐 그 정도부터 이렇게 이제 보강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스캔F를 이제 쓸 수 없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상 디폴트로는 이렇게 스캔F를 쓸 수 없게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한 거에는 물론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걸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할 때는 이제 뭐 scanf s나 이제 이런 함수를 쓰도록, 그러니까 s라는 건 이제 secure 버전, 그러니까 더 안전한 버전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은 표준 C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MFC지. 물론 이제 MFC를 그렇게 배우는 것도 이제 뭐 나름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뭐 컴파일러가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수업은 그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표준 C에 맞추어서 이제 일단 C 언어를 배우는 게 좀 더 예, 뭐 하여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약간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 문제를 살짝 피해 갈 생각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이제 요렇게 똑같이 코딩을 했는데, 저랑 똑같이 이렇게 이 스캔F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나는 사람들은 위에 프라그마 이렇게 쓰고 워닝, 잘못 썼네요. 프로그마가 아니라 프라그마 워닝, 그 다음 disable 4996 이런 식으로 위에 프로그램의 맨 위에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지금 C4996이라는 이제 오류인데, 나는 이제 이 C4996 오류를 무시하겠다, 그러니까 disable 하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표준 C의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제 특정한 한 컴파일러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맨 위에 이 문장을 어딘가 이렇게 잘 안 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자, 이제는 문제가 없어졌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우리가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는 거니까 2와 3을 입력하고, 근데 이제 scanf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키보드로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고 해서 즉시 입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는 항상 뭔가를 입력하고 내가 엔터 키를 쳐야 실제로 입력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프로그램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뭐 간혹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 어떤 숫자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고 해서 그 즉시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엔터 키를 실제로 쳐야 입력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엔터 키를 치니까 즉시 또 화면이 꺼져 버렸죠.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캐릭터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역시 이제 똑같은 공수로 당분간 이렇게 그냥 해결해 가겠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으로 이렇게. 이 이유는 물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뭐 그런 얘기니까 그냥 설명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 하나로 안 될 때는 두 번 쓰는 게 가장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이 검은 창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공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13, 14라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했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13과 14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출력까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정수를 사용자로부터 어떻게 입력받느냐. 여기서 이제 사실은 가장 학생들이 자주 까먹는 게 뭐냐면 여기에 앰퍼센트 기호를 붙여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 보면 한 세 번 중에 한 번은 까먹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의 정수 s와 t를 입력받은 다음에 s에서 t 사이의 정수, s에서 t 사이의 정수라는 건 s보다 크거나 같고 t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2 혹은 3의 배수인 것의 합을 계산해서 출력하는데, 일단은 먼저 그냥 s에서 t 사이의 정수의 합을 전부 우리가 구해서 출력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사실 문제 1이랑 같죠. int i는 이제는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s에서 t까지의 정수를 합치는 거니까 i는 s에서 시작하고 t보다 작은 동안에 i의 값을 1 증가시켜 주면서, 물론 우리가 여기에 sum은 0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sum에다가 플러스 이퀄 i를 해주면, 그리고 여기 s 여기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출력을 하죠. sum 이퀄 다시 percentage d 이렇게 해서 s와 t와 sum의 값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s에서 t까지의 모든 정수의 합이 구해져서 출력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2에서 100까지의 합은 5049겠죠. 1에서 100까지 합이 2050이니까 그거보다 1 작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요 로직은 여기에서 지금 요 포문의 로직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i를 처음에 i를 s라고 하고 i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요 일을 한번 할 때마다 i 값을 1씩 증가시켜줘라. 그러니까 먼저 sum을 0이라고 하고 sum에다가 s를 더하고 s의 값을 1 i의 값을 1 증가시키면 그 다음엔 sum에다가 s 플러스 1을 더하고 또 sum에다가 s 플러스 2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i가 t가 될 때까지 i가 t보다 커지면 포문을 빠져나와서 그 현재까지의 합을 출력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의 문제는 지금 s에서 t까지의 모든 정수들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 혹은 3의 배수인 것들만 골라서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 괄호를 하나 치고 여기에서 이제 무작정 모든 i를 sum에다가 더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i가 2의 배수이거나 혹은 3의 배수일 때만 sum에다가 더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i가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i는 s에서 t까지 쭉 증가하는데 이 자리에서 무작정 그것을 sum에 더하지 않고 여기서 뭔가 그것이 2의 배수거나 혹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그럴 때만 sum에다가 더해 주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 바로 조건문, if문입니다. 그래서
I 여기서 i가 2 혹은 3의 배수이면 그러면 이제 i를 썸에다가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i 값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i가 2 혹은 3의 배수인가 라는 조건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2의 배수라는 건 무슨 뜻이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쓰느냐면 i 퍼센티지 2가 0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i 퍼센티지 2라는 거는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0인가, 드디어 이제 이퀄이라는 기호가 나왔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이퀄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이퀄하고 수학에서의 이퀄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제가 강조했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쓸 때 어떤 두 개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를 검사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i 퍼센티지 2가 0이냐를 검사할 때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 이퀄이라는 것은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써라라는 명령이니까 이렇게 쓰면 이것은 전혀 이제 무의미한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퀄이 수학에서 이퀄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i 퍼센티지 2라는 것은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하고 동일하다면 그러면 이 if문 다음에 나오는 요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실행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의 배수일 때만 더하는 게 아니라 혹은 3의 배수일 때,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여기에 세로 짝대기 두 개를 쓰고 i percentage 3 0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로 짝대기 두 개가 뭐냐면 수학에서 세로 짝대기 두 개는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운 or입니다. 그 다음에 ampersand 두 개가 and입니다. 그러니까 or 연산자를 표현하는 기호가 세로 짝대기 두 개고 and 연산자를 표현하는 기호가 ampersand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의미는 만약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혹은 또는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그러면 썸에다가 그 i의 값을 더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 사이에, 그럼 1에서 10 사이에 2 혹은 3의 배수의 합은 40인데 맞겠죠?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조건문을 본 거죠. 그래서 equal은 양쪽이 동일하다는 조건 연산자이고, 그 다음에 ampersand는 and, 그 다음에 세로 짝대기 두 개는 or 연산자고, percentage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것이 문제 3에서 사실은 요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똑같이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2 혹은 3의 배수인 것들의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개수를 각각 구해서 출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 혹은 3의 배수인 것들이 총 몇 개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개인지, 이번에는 합이 아니라 배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바꿀 필요는 없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합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 sum이라는 변수는 이제 뭐 의미가 없겠죠. 대신 우리가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변수 이름을 count1 또 count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count1은 2 혹은 3의 배수인 것의 개수. 그러니까 이것은 뭐 쓰기가 좀 귀찮네요. count1이라는 것은 s에서 t 사이의 정수들 중에서 2 혹은 3의 배수인 것들의 개수를 우리가 count1이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의 개수를 coun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i가 s에서 t까지 가면서 각각의 i가 2 혹은 3의 배수이면, 그러면 이제는 sum을 구하는 게 아니라 count1의 값을 우리가 1씩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개수를 세는 거니까 count1의 값을 1 증가시켜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 혹은 3의 배수의 개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의 개수도 구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이제 여기 else하고 count2의 개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count1은 count1 또 count2는 d 하고 마지막 자리에 count2를 끼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if문과 else문은 사실 이렇게 이제 한 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의미는 i는 s에서 t까지 일씩 쭉 증가, 예를 들어서 2, 3, 4, 5, 6, 7 이렇게 증가되면서 그 각각의 i에 대해서 만약에 i가 2의 배수거나 혹은 3의 배수면 count1의 값을 1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count2의 값을 1 증가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뭐 당연히 제대로 되겠죠. 예를 들면 1에서 14, 1에서 109 사이에 count1이 72면 count2는 37이겠죠. 사실은 물론 이제 이 경우에 count2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더라도 전체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아니까, 전체는 몇 개입니까? t 빼기 s 더하기 1개겠죠. 거기서 count1을 뺀 게 당연히 count2니까 굳이 이렇게 count2를 따로 카운트해 주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바로 이 if문 그리고 if else문인데요. 그래서 if else문의 문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주 if else문은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if 다음에 else if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냥 간단합니다. if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요 문장을 실행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중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묶여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요게 지금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스테이트먼트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문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되면 요거를 실행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이 전체를 통째로 빠져서 이 자리까지 이 else 부분을 다 건너뛰고, 만약에 요 조건이 성립하면 요거를 실행하고 이 else에 붙어 있는 나머지들은 다 건너뛰고 이 자리로 바로 갑니다. 만약에 이 if 문 다음에 있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else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이 else에 또 이렇게 if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lse if하고 또 다른 컨디션 2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컨디션 1은 만족되지 않지만 이 else라는 게 컨디션 1은 만약에 컨디션 1이 만족되면 이 스테이트먼트 1을 실행하고 바로 이 자리로 건너가 버리니까 이 밑하고 이 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컨디션 1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else라는 게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에 if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컨디션 2가 만약에 만족된다면 요거를 실행하고, 그리고 요 if가 성립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else들은 다 건너뛰고 또 이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 이 컨디션 2도 만족되지 않았다면 이 else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컨디션 3를 검사해서 성립하면 이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냥 else면 이제 그냥 else는 요 컨디션 3가 만족되지 않으면 요 else로 와서 여기에는 이제 if가 안 붙어 있죠. if가 안 붙어 있다는 것은 이제 추가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컨디션 3가 만족되지 않으면 바로 요거를 실행하고 가라.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약간 설명이 좀 제가 너무 줄인 게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if 문의 기본 형태는 그냥 if 어떤 조건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f만 있고 else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조건이 만족되면 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두 번째 예제 프로그램에서처럼 if 다음에 이렇게 else 하고 그냥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거죠. 요 조건이 만족되면 요걸 하고, 요 조건이 만약에 만족되지 않으면 요걸 하고, 이렇게 두 갈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else if문을 써서 두 갈래 길이 아니라 세 갈래 길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f 어떤 조건 있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else if 어떤 조건 있고 또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하면 이게 세 갈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검사해서 만족되면 요 일을 하고, 그렇지 않 끝나고,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시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해서 만족되면 요 일을 하고, 그리고 끝내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도 만족되지 않으면 그냥 이 else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고 끝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가지 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if 어떤 조건 A, 그 다음에 else if 어떤 조건 B, 이렇게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else 부분이 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가 성립하면 이걸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B가 성립되면 이걸 하고, 만약에 A도 성립되지 않고 B도 성립되지 않으면 그냥 이 통째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라는 거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굳이 이걸 이렇게 뭐랄까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제 좀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또 앞으로 이렇게 예제들을 보다 보면 뭐 그렇게 뭐 혼란스러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어떤 책에 나오는 예제를 가져와 본 건데, 우리가 소득, 여러분이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건 잘 모르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진세를 적용을 하니까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으면 세율도 낮고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득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의 퍼센티지 자체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애는 소득이 4만 불 이하라면 세율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2%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17만 불에서 30만 불 구간이면 세율이 33%가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보통 학생들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 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율 때문에 실제로 받는 수입이 더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30만 불이면 그러면 내 소득 30만 불 전체에 대해서 33%의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첫 번째 4만 불에 대해서는 그냥 22%의 세금을 매기고, 4만 불을 초과하고 10만 불까지, 그러니까 4만 불에서 10만 불까지면 6만 불이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도 연봉이 높은데
세금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이 더 작은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참지 않겠죠. 잠깐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뭐냐면 입력으로 소득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우고, 자, 입력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 모든 소득은 정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소득 값을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scanf로 입력을 받을 때는 변수 이름 앞에 반드시 앰퍼센트를 붙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득값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컴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요 소득에 해당되는 그 세율을 그냥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레이트는 이제 이 세율을 여기선 퍼센티지지만 우리는 이걸 실수값으로 이렇게 해서 더블형 변수로 선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인컴이 4만 불보다 작으면 뭐 여기 이퀄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니까 무시하고 4만 불보다 작으면 레이트는 0.2, 인컴이 10만 불보다 작으면 레이트는 0.25.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3만 불보다 크면 0.35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correct 하고 물음표를 달아놨죠. 보통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지금 1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인컴을 이제 입력받으면 내가 15만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if 문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 인컴이 4만 불보다 작으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인컴이 10만 불보다 작으냐? 15만 불이니까 아니겠죠. 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인컴이 17만 불보다 작으냐? 그렇죠. 그래서 레이트는 0.28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맞죠. 10에서 15만 불 사이면 28%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사실은 잘 된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시 인컴이 30만 불보다 작으냐? 그렇죠. 15만 불이니까 레이트가 0.33이 돼버렸습니다. 인컴이 30만 불보다 크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레이트를 출력하면 0.28이 아니라 0.33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이런 바보 같은 예를 써놨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굉장히 제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의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역시 이제 우리가 짜는 이제 이 C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종의 그 sequence of command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들의 시퀀스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문장이 어떤 명령들이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명령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첫 번째 명령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실행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뭐랄까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그 표현하고 이렇게 혼동하는 것에서 오는 그러니까 아직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뭐 수학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쓰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어떤 수학책을 읽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15만 불에 가장 딱 해당되는 건 이제 얘니까 레이트가 0.28이라는 의미로 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엄밀하게 어떤 순서대로 실행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수학은 그냥 어떤 명제들을 쭉 나열을 한 건데 그 순서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실들의 나열이고 명령들이 아니니까 그 순서라는 개념이 희박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오해와 실수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서대로 실행되어진 어떤 명령들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밑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뭐 좀 설명이 지나치게 장황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만약에 인컴이 4만 불 이하이면 레이트는 0.22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4만 불 이하가 아니라면 이제 4만 불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다시 인컴이 10만 불 이하면 0.25이고 그렇지 않다면 10만 불보다 크다면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4만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4만보다는 큰데 또 10만보다 작지 않다면 즉 결국 10만 이상이라면 그러면 다시 17만 불보다 작다면 0.28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리 오는 거고 여기에서 3만 불보다 작으면 0.33인데 그렇지 않으면 0.35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역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숙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척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전에 이런 것처럼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허점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아주 빠르게 이렇게 탁탁 알아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뭐 그렇게 심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코렉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좀 굉장히 장황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인컴이 4만 불 이하면 레이트는 2이고 else if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서 그러니까 4만 불 이하가 아니면서 10만 불 이하라면 그때는 25%고 다시 else if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0만 불 이하도 아니면서 17만 불 이하라면 0.28이고 또 그게 아니면서 3만 불 이하라면 0.33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즉 3만 불 이하도 아니라면 0.35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간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논리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그 몇 개의 간단한 세 개의 코드를 제가 제시했는데 얘와 얘가 어떻게 다르고 그런 걸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되겠습니다. 조건 분기문에 이제 몇 가지 또 다른 사소한 예들을 조건 분기문을 우리가 사용하는 간단한 아주 마이크로한 예들을 첫 번째가 이제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그냥 A라는 정수를 하나 받아서 출력은 이 A의 절대값을 그러니까 print 절대값을 출력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 이 정수는 음수일 수도 있죠. 그것의 절대값을 출력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만약에 A가 양수라면 A의 절대값은 그냥 A죠. A가 음수라면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t B라고 해놓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B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b는 a가 되고, 그리고 %d new line 이렇게 하면 내가 입력한 값의 절대값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5를 입력하면 5가 출력이 되고, 역시 get 캐릭터를 하나 더 주죠. 만약에 마이너스 12를 입력하면 12가 출력이 되고, 43을 입력하면 34를 입력하면 34.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if else문을 이용해서 a의 절대값을 구해서 그것을 b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변수 a의 값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그러니까 a의 값을 보존할 필요가 없고 그냥 a에다가 a의 절대값을 써줘도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a를 입력받아서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 것을 a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a를 출력한다면 내가 입력한 정수의 절대값이 출력이 되겠죠. 물론 이 문장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문장은 역시 a 곱하기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값을 구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를 살펴봤고, x와 y를 크기 순으로 정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scanf문으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와 b라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출력을 할 때 A, B 이런 순서로 출력을 하는데, 단 우리가 제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정수를 입력을 하더라도 출력은 내가 입력한 정수들이 중에 더 작은 게 먼저 출력되고 큰 게 나중에 출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입력한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5, 2 이렇게 4, 2 이렇게 입력하면 4, 2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4, 2를 입력하면 2, 4가 출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중에 작은 수가 먼저 출력이 되고 큰 수가 나중에. 그런데 그냥 A, B를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A와 B가 크기를 비교해서, 만약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면, 내가 A, B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받았는데 A가 B보다 적거나 같다면 그때는 사실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죠. 그냥 A, B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A가 B보다 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둘 중에 작은 수가 먼저 출력되길 원한다면 A, B의 값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스왑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A, B의 값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A, B의 값을 어떻게 바꿔치기 하느냐면, 어떤 우리가 두 개의 값을 바꿔치기 할 때, 예를 들면 A에다가 B를 쓰고 B에다가 A를 쓰고,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A, B의 값이 바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순간에 현재 B의 값을 A에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A에 있는 값은 지워지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와 B가 그냥 원래 B의 값을 A, B가 동시에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현재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B에 써봤자 어차피 지금 A와 B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4고 B가 2면 2, 2 이렇게 출력이 되죠. 왜 2, 2 이렇게 출력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수협할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제3의 변수를 써서 먼저 a의 값을 제3의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b를 a에 쓰고 b에는 좀 전에 제3의 변수에 저장했던 값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값이 바뀌어지겠죠. 해볼까요? 5, 2 이렇게 하면 2, 5 이렇게 더 작은 값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떤 두 값을 서로 교환하는 로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값 중에 큰 값을 찾는 건데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둘 중에 더 큰 값을 max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max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둘 중에 더 큰 값을 max에 저장해서 그 max를 출력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max는 a고, 그렇지 않다면 max는 b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a, b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았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그 중에 더 큰 값은 a고, 그렇지 않다면 즉 b가 더 크다면 더 큰 값은 b다. 그래서 max를 출력하는, 실행해 볼까요? 3하고 9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max를 a라고 하고 max를 b라고 하고 a가 b보다 크면 x는 a다. 이렇게 하면 약간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해졌죠. 혹은 max를 똑같은 얘기지만 a라고 하고 만약에 a보다 b가 더 크다면 max는 b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똑같은 로직이죠. 사실은 그냥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약간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 분기문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우리가 뭐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장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건 분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숙련되어야 하는,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몇 개 이런 아주 마이크로한 예들을 가지고서 조건 분기문을 활용하는 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지금 절대값인데 역시 아까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만약에 입력을 어떤 x라는 변수를 입력받아서 이 변수 x의 값을 내가 보존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값을 그것의 절대값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